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내용이 발표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시행을 앞두고 관망세가 형성되다가 아일랜드 은행권 부채 문제가 부각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표 계산과 양적 완화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WTI는 1% 오른 84달러 6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내년 6월 말까지 매월 750억 달러씩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물 국채를 매입하는 내용의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고용 조사업체인 ADP는 미국의 10월 민간 고용이 전달 대비 4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만 명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입니다. 미국의 9월 공장 주문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 전월 대비 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산업자재와 소프트웨어 등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성입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고요. 추가 양적 완화책 얼마나 나올지 큰 궁금증을 낳았는데 6천억 달러 규모로 책정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서 환호를 하기도 했고 일부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환호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 나왔는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또한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장영철 과장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되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다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많았는데 일단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이슈였고요. 그 노출된 이슈가 이제 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마감했던 증시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지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날 그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이슈 같은 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일 컸던 게 일단 연준이 FOMC 회의에서 이제 그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말은 많았지만 다시 한번 더 재차 확인하면서 오히려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 대한 그 중간 선거 같은 게 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향후 그 경기 정책이 어떻게 나갈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또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호조로 나타내면서 시장 정시를 좀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었지만,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다 되었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시장 자체에 한번 상승 탄력을 좀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재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완화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규모가 6천억 달러 규모라고 나왔고요. 내년 2분기까지 순차적으로 이게 또 집행이 될 텐데 장기물 국채를 매입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연준에 대한 그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에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일단 작용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예상치하고는 굉장히 좀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었고, 일단 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연준의 자산 매입 자체가 일단 FOMC 직후에 일단 그 발표가 내놨을 때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좀 이렇게 차분함을 좀 오히려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성명문 내용을 보면 일단 내년 2분기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때 매월 한 750억 달러씩 해가지고 한 총 6천억 달러 정도 장기물 국채를 좀 매입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 자체가 장기물 국채를 매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장기간에 꾸준하게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펼쳐나갈 것이다.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자금을 통화량을 좀 공급할 것이라는 게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대부분 기존에 좀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루머들과 함께 그대로 부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이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요. 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그동안에 일단 가지고 있던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다시 또 장 막판에 갈수록 오히려 저가 매수도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좀 이렇게 한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네. 향후 증시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또 FOMC 그 성명문 중에서 이제 좀 체크해 볼 만한 그 이슈가 좀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일단 뭐 양적 완화 정책을 일단 명문에 했던 게 가장 큰데 이제 그 명문 내에서는 일단은 회복세가 좀 많이 실망스럽게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2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2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일단 반대 세력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일식시키는 그런 단어를 좀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네. 또 앞으로 현재 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실업률이 좀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일단 FOMC에 FOMC에 대한 그런 그 말씀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전통적으로 또 FOMC 회의하면 또 나타나는 게 기준금리에 대한 그런 발표인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 0에서 0.25% 정도로 일단 계속 동결로 좀 나타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글로벌 이슈가 일단 각국 그 국가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그 출구 전략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아직까지 연준은 장기적으로 일단 낮은 금리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게 좀 재천명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이는 게 어제 FOMC 의회 회의의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물론 뭐 1차 때보다는 그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뭐 기준금리도 동결이 됐고요. 뭐 인도나 호주가 전날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또 동결하는 모습이 나왔죠. 일단은 이렇게 양적 완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내용은 이런 대책이 나오면은 달러가 약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었고 이게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상당할 것이다 이런 평가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동조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특별한 모멘텀이 더 많이 크기 때문에 특히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최근 들어 그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부분을 많이 좀 해소했던 게 오히려 이머징 마켓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네. 국내 시장은 굉장히 큰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다우 지수라든지 그런 미국 증시 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오히려 국내 증시 자체도 다시 한번 더 모멘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많이 나타낼 것 같고요. 네. 일단 제일 컸던 게 국내 증시에서도 다우 증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된다. 뭐 불확실성이라고 좀 표현하기가 조금 좀 민감하긴 한데요. 네. 일단 향후에 어떻게 양적 완화 정책이 펼쳐질 것에 대한 그 기대나 의구심만 많이 강했는데 그런 게 실제로 이렇게 명문화됨으로 해서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안전을 찾아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이어가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고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선거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셈인데요. 이 정책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제일 가장 컸던 게 금융위 이후에 특별하게 뚜렷하게 경제 회복세가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무래도 그 유권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국민들에 대한 그 바람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매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선진시장 자체는 좀 뚜렷한 회복세가 좀 많이 더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공화당에 대한 우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공화당이 이제 정권을 좀 많이 이어갈 때는 대체로 공화당 자체가 좀 이렇게 좀 시장에 좀 참여를 좀 적게 하는 작은 정부를 좀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따라 시장 논리가 워낙 시장 논리를 좀 많이 내세우는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시에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반면에는 또 예전에 어떻게 보면 금융 위기를 좀 초래했던 게 아무래도 공화당 정책에 대한 시장에 너무 많이 맡겨놨다는 그런 게 좀 많이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반감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건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지나가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도 각 언론사에서도 참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공화당 쪽에서 일단 정권을 가져갔을 때는 일단은 국내 증시에도 일단 안정적인 긍정적인 흐름 모멘텀을 작용했는데요. 일단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일단 분석해 보면은 일단 공화당 정부가 일단 정권을 잡았다는 데 자체가 시장에서 좀 많이 친시장적인 정책을 좀
많이 펼칠 거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경제 회복세 자체가 많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그만큼 많이 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회복세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고 좀 판단될 때 오히려 공화당 정부가 나서가지고 작은 정무로는 많이 펼쳐나갈 때 오히려 시장 논리에 많이 다시 다가갈 때 오히려 더 한 번 더 버블이라든지 거품이 다시 한 번 더 생겨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차후에 나가봤을 때 일단 예상을 할 부분이고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그대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 효과는 계속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수출 시장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청신호로 좀 많이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이어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두 가지 빅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경제 지표 쪽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또 수치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10월 그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시장 전망치보다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전망치가 53.5 정도로 지금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발표됐던 게 54.3 정도로 일단 발표되면서 그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에 대한 그 하반기 기대감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는 계속 이렇게 상회하고 상승세를 좀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제조업 경기가 좀 많이 위축된다는 그런 뭐 리포트라든지 뉴스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하반기 들었을 때는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좀 많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뭐 그 또 이면에는 일단은 연말 연시에 대한 그런 시즌, 그 소비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ISM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더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한 차트 보시면 최근 들어서도 좀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좀 소폭적인 상승세를 꾸준하게 좀 나타내고 있는 게 그 막대 그래프가 그대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런 그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도 뚜렷한 개선세가 한 번 더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 좀 많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표상으로는 뭐 9월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또 발표됐던 게 9월 공장제 주문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예상을 좀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전월비에 대해서 2.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예상치 한 1.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큰 폭의 좀 이렇게 상승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지난 1월달 이후로는 뭐 가장 높게 일단 증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뭐 제조업 경기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ISM 그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런 지표들이 좀 약간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물론 뭐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계속 나타내고 있지만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어제 발표됐던 9월 공장제 주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좀 돌아서면서 하반기에 제조업 경기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연시와 그다음에 연초에 대한 그 기대 효과 때문에 제조업 경기도 다시 한번 더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FOMC 성명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소비 지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 불안,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이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업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받는데요. 그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상승을 나타내고 있던 그 자체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수요도 좀 많았기 때문에 그 고용도 좀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분석되어지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10월 그 민간 고용도 예상보다 좀 많이 상회했습니다. 예상치 한 2만 명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 4만 3천 명 정도 예상을 나타내면서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는 실제로 보면은 다른 그런 뚜렷한 그런 정규적인 그런 고용보다는 아무래도 서비스업에 대한 그런 좀 계약직에 대한 그런 고용이 좀 많이 컸던 게 민간 고용이 좀 이게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간 부분 고용 자체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어지지 않다는 게 시장의 좀 전반적인 견해고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침체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좀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 여전히 좀 냉각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주택용자 신청 지수가 또 하락을 했어요. 네. 일단 주택 모기지 신청 지수가 이제
정도 일단 감소를 나타내는데요. 네, 이런 부분 자체는 네, 뭐 주택 경기하고는 좀 이렇게 별개로 이게 매주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매주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좌우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택 융자 신청 자체가 한 5% 정도 하락했던 게 이번 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택 매매 부분에 대한 그런 특징이 아니었나 그 정도로 네. 판단하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모기지 금리가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선뜻 투자자들은 또 매입을 꺼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빅3로 불리죠. 포드와 GM 그리고 또 크라이슬러 뭐 지난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이 현대차의 실적 돌풍으로 주가가 한 단계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자동차 업체들의 선전 대단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큰 폭의 실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지금 빅3 예전에 보면 원흉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빅3가 GM, 포드, 크라이슬러 모두 다 일단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판매 실적이 계속 이렇게 호조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일단 회복세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은 연말로 갈수록 일단은 그 판매 대수는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게 좀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다 해봤고요. 유럽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이 마감을 조금 더 일찍을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재료들을 다 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FMC 회의에 대한 그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기 전에 일단 마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은 전혀 좀 없었던 게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다 한 0.1에서 0.5% 정도 소폭 조정받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시장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연준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그런 경계감에 대한 기대심과 그다음에 경계 심리가 좀 많이 오가면서 시장은 좀 소폭 관망세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게 유럽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이슈가 없는 이상은 오늘 저녁에도 이런 부분의 재료가 좀 많이 이렇게 그 증시에 작용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뭐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이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고요. 금값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이어갔던 게 특징인데요. 시장에서는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84.69달러에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의 한 0.3% 정도 조정을 하면서 한 1333.8달러에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반대급부로 한 9개월 내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76.56 정도로 일단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주요 일정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 밤에는 3분기 기업에 대한 생산성과 그다음에 3분기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네. 일단 뭐 좀 특징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수준에 맞게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실제로는 이전보다는 예상치가 소폭 좀 증가할 것이라고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체크해 볼 만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3분기 생산성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는 예상치가 좀 많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제조업 경기라든지 그런 지수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동반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일 발표될 그 기업들의 실적으로는 CBS와 스타벅스 그리고 그 크래프트 푸즈라는 게 기업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의 그 이전치보다는 예상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소비 경기에 좀 많이 나타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CBS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전치보다는 시장의 예상치가 좀 소폭 감소할 예정인데요. 케이블 TV에 대한 그런 판매 호조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특징으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아마 나타내봐야 시장의 좀 특징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장영철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센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증시가 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년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 역시 이런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놓고 봤을 때에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하나씩 이제 밝혀지면서,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은 그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네. 그런 측면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결과들이 나왔듯이 공화당의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FOMC에서 A차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들의 흐름들도 좀 좋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단은 그런 시장 흐름들이 이벤트들이 이제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적인 요소들은 좀 추가적으로 향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호주, 인도가 금리 인상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동결이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 역시 이제 금리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일단은 어제 그 종목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공화당의 이제 승리에 따라서 이제 향후 이제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주와 이제 인도의 금리 상승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다음 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좀 단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보험주와 그다음 은행주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좀 가능케 하는 그러한 잣대로 좀 보여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금리 인상은 그렇게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달과 10월달에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율과 경기의 문제에 좀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은 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딜레마가 그런 고민이 이제 한눈에 풀어야 될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 주쯤 되면은 어느 정도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증시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내용도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벌어질 텐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수급 주체별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시장 흐름은 상당히 양쪽으로 좀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이벤트들이 끝난 다음에 이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인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일단은 금융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또한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네. 수급 역시 긍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만 이제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난번과 같은 9월달과 같은 대규모의 그런 매수는 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 기준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국내 펀드가 1880선을 넘어서면서 일단은 펀드가 이제 다시 수급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작용을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1940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국면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난 4월달 1200선, 1220선에 이제 근접을 하는 지금 1197로 끝났는데요. 1200선이 일단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도 이러한 흐름을 봐서 좀 약간 쉬었다 가는 그런 핑계거리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지만 네. 보통 이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난 후에 네. 선거에 대한 그러한 정책들이 상당히 이제 당에서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 커지는 기간이 오히려 2주나 3주 정도 후에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선거 결과라든가 FOMC에 이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를 오히려 지켜보시는 것들이 좀 변동성에 좀
지켜보시는데 좀 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오늘 뭐 시장 흐름 본다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네. 좀 오버슈팅된 국면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좀 약간 지나친 기대는 좀 금물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한 번 더 고점을 더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살펴보고 있으면 상당히 재밌어요. 네. 현대차가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1일 천하로 끝났고요. 기아차 역시 한번 9위를 넘어서서 뭐 8위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좀 그게 또 좌초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자동차 업종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단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잦아드는 듯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자동차 업종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 업종은 뭐 수익도 잘 나고요. 네. 앞으로 향후 성장성도 가장 좋게 보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다만 뭐 부담이 되는 것은 네. 주가 문제겠죠. 그 기아차가 며칠 전에 1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오버슈팅 국면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5만 원 주가를 넘어서면서요. 네. 그런 측면들이 약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 수급 구조로 본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 안 올라가는 네. 또 계속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뭐 펀드 환매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기관들의 수급도 본다 그러면 한정된 작은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지수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좀 연동되는 그렇지만 종목과 업종군은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기계, 그 다음에 화학 관련주들입니다. 이런 업종과 종목군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로 편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편입하실 때는 뭐 IT 쪽이라든가 그런 쪽 좀 평가 소외된 종목들, 네. 내수주 관련들로도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좀 특징적인 부분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건설업종이 어제 강세였죠. 해외 수주가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으로도 좀 많이 드러나고 있기는 합니다. 약간은 과열되는 양상 어떻게 보세요? 일단 건설업종은 뭐 나름대로 이제 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투톱으로 해서 네. 다른 그 건설업종들도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 관련된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이제 조금씩 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닥은 좀 다져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대림산업도 11만 원을 좀 넘어갔고요. 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7만 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슈 그동안 뭐 우리가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동안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주가를 보면 오히려 상당히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시장 그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그들 종목군들 쪽으로 물론 선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상승률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을 보면서 약간은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기철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견줘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제 보험주들이 많이 좀 오르기도 했거든요.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과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보험주들이 그 전주에는 좀 주가 흐름이 좋다가 네. 막상 뚜껑이 열려서 금리 인상이 안 되게 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지금 기조적으로 금리 인상 구간에 접어들어야 되는데요. 네. 그런 구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금리 인상은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다만 그 보험업종과 금융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을 뺀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미미했습니다. 네. 일단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금리 인상을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향후 이제 키 맞추기에 이제 가다 보면 보험과 금융업종, 특히 은행업종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에 좀 동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가야 될 종목은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일단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벤트 마감 후에 오는 그런 허탈감이라든가요. 이제 좀 공백 기간이 이제 생길 텐데요. 네. 올해 이제 그 11월 달 그 지수 흐름은 지금 1860에서 1980 정도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기존의 이제 주가 흐름은 지난 그 9월달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저점을 1837점 찍고 바로 종가가 1870까지 돌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국면이 있는데요. 네. 한 1860선까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공백 모멘텀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오는 그러한 공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가는 1860에서 1980 정도 한 달 박스권을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 경기 회복이 좀 서서히 이제 나타나면서 IT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지난번 제가 그 IT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2만 원대 초반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4,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21,000원대까지 밀리는 흐름인데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가 흐름에 이제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제 접근했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흐름 보게 된다 그러면 지난 그 기간 10월 달에 한 3천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해놨는데요. 네. 최근에 한 1,000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21,000원에서 24,000원까지 밴드로 움직였는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매수 수량에서 이제 그 물량을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2,000원 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다시금 접근하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보면 외국인들 꾸준합니다. 9월 달부터 지금 10월 말까지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무엇보다도 보셔야 될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올해 4월 달 고점을 찍고 올해 9월 달 이제 저점을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IT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좀 덜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 분명히 4분기에는 IT 업종에 대해서 일단은 그 재고 순환이 이제 빠르게 소진되는 IT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비중 확대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업종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IT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살펴봤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양호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관심주인 LG 디스플레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관의 관심주인 하이닉스, 그다음에 저평가 국면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LG전자 정도는 IT에서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펀드 환매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바로 반등 나오기는 좀 약간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달이 전반적으로 보면 배당이 앞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참 많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등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미국을 따라가고 업종은 중국의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그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자가 붙어있는 주식들 주목하시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상승폭을 보면 상당히 대단합니다. 네. 거의 한 달 만에 거의 2배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100%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 최근에는 좀 약간 이제 좀 쉬었다 가는 국면이 접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갖고요. 업종별로 보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업종 말씀도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이 관심 종목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휴캠스입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화학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면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은 물론이고요. 마진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가에 바로 가격에 바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한 최저 가동률까지 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질산 관련 제조 수직 계열화로 인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매년마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슈캠스의 주요 제품 증설 일정을 보면 올해 비료화학의 원료가 되는 초안을 증설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연질 폴리우레탄 원료인 DNT를 증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증설한다는 게 증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질산과 M&B의 증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네. 2013년부터는 오스트리아 카본사에서 갖고 있는 탄소 배출권 그 지분을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2% 현재 반영되고 있는 매출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나오는 수익이 2013년부터는 100% 슈캠스의 그 수익으로 좀 잡히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수익만 해도 약 200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이제 슈캠스가 영업이익이 약 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0억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큰 비중이죠. 이런 비중들을 차지한다고 본다고 하면 뭐 2010년 올해부터 2013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배당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뭐 통신주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셨는데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 약 4.6%에 좀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들은 일단은 뭐 배당 관련주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슈캠스 차트인데요. 그동안 9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 이제 지금 초반까지 22,000원을 정고점을 두고 일단은 좀 돌파를 좀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간이 매수가 본격적으로 네. 좀 들어오면서 또 거래량도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22,000원대를 상당히 힘있게 뚫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증권사 목표 의견도 한 28,000원대까지 제시가 되면서 좀 좋은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향후 성장성 측면 모멘텀을 볼 때 업종도 좀 괜찮고요. 그래서 슈캠스를 좀 제시를 해봐 드렸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라든가 이제 우리 손절가들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네. 일단은 목표가는 우리가 이제 26,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네.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슈캠스 배당 매력까지 갖춘 그런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경제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기금이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이 역할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네, 어제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리밸런싱 방식을 좀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네. 그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연도 말 자산들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매월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월말에 임의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자산별 목표 비중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매월 말에 실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산을 사고 팔아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도 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목표 때문에 또 주식을 팔아야 하고 또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지만 그보다 좀 싸게 주식을 사들일 수 있어도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른 시점에 사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이제 그 자산 비중을 좀 더 이렇게 융통성 있게 가겠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가령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 목표 비중을 맞춘 걸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올해 말 국민연금이 투자하도록 정해진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이 16.6%인데 지금 바뀐 내용으로 본다면 14.6%에서 18.6%에 해당이 되더라도 목표치를 맞춘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변화가 있겠죠.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그 이외에도 아무래도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좀 기금운용의 안전성과 시장 안전판 역할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네. 시장이 좀 과열됐을 때 좀 방어를 해주고 네. 시장이 떨어질 때는 좀 아래서 받쳐주는 뭐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데서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면서 좀 증권거래세 정도 증권거래세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좀 올해 9월 말까지만 보면 증권거래세가 약 630억 원 지출이 됐거든요. 네. 뭐 이번에 이제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에는 아마 5년간 약 4,167억 원의 거래 비용이 발생한 걸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 네.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980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약 3,2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마무리가 됐고 공화당의 압승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미 FTA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서 좀 증시에는 좀 악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사실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한미 FTA는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울 정상회의 이전 한미 FTA 추가 협의 합의 또 2011년 초 의회 비준 2011년 말 발효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뭐 좀 한미 FTA에 반대 의사를 펼쳐왔던 인사들이 좀 상당수 자리를 내줬고 또 비준해야 된다고 주장한 인사들이 대거 뭐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일단 극심한 반대를 펼쳤던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장이 교체가 됐죠. 지금 뭐 하원 의원 자리는 하원 세입위원장 자리는 한미 FTA 이행 법안 상정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자리를 넘겨받을 데이브 캠프 공화당 의원 역시 좀 자동차 산업과 연계된 미시간주 출신이긴 합니다만 자유무역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한층 수월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한미 FTA 이행 법안 상정의 물론 한미 FTA가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한미 FTA 추가 협의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게 아마 전제가 될 텐데요. 통상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지난 화요일 전화 통화를 갖고 G20 정상회의 이전에 실무 협의를 마무리 짓자고 밝힌 게 사실상 양쪽의 카드가 다 정리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FTA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이미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넘어갔다 이런 해석인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제협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최종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국 정상이 좀 이 정도로 좀 강조를 했다는 게 좀 발표 형식을 제외한 실질적인 내용 정리는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번 주말에 또 이제 실무진들이 본격 협의를 진행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주 초에는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어서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또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G20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참 바쁘실 텐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환율일 텐데 이 환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건 아닙니다만 네네. 좀 의지를 표명하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심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일단 뭐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주목이 되고요. 네. 현재 정부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회원국과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입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게 수치 목표 제시, 또 국가 간 목표 제시 이런 것도 꼽을 수 있는데요. 수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베트남 방문 기간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진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이고요.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서 경상수지 규모를 양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과도한 대외 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내놓고 좀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뭐 각국 정상들만 바쁜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의 CEO들도 참 바쁘게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겠습니다. 그를 준비하는 그런 CEO들의 자세도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참 재밌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정상회의와 연계해서 이번에 오는 10월에서 11일 서울 광진구 세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죠. 네네. 역시 이제 정상들에게 뭐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대거 있다면 이제 기업 총수들에게는 사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정말 경제연구소를 찾아서
특별 과외를 받기도 하고 또 행사 하나하나를 직접 점검하는 데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컨비너 해외 주재자로 나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금 컨퍼런스콜과 비즈니스 컨퍼런스 등 수차례를 가지면서 좀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또 CEO들이 좀 1대1 미팅 일정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면서 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한 이후 FTA, 한미 FTA 이후에 향후 무역이나 교류 협력 증대 방안에 대해서 좀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녹색 성장의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좀 로드맵을 작성하고 또 대중소기업 간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지원을 통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각 분야, 각 기업이 좀 특화된 분야에서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서 좀 회의 주제 발표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뭐 사전에 이제 뭐 글로벌 CEO들과 해외 CEO들과 좀 사전 미팅을 하는 등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기업의 CEO가 이렇게 투자 방향을 이렇게 내놓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박현주 회장이 한마디 한다면 좀 사실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좀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뭐 언론 노출을 잘 안 하시죠. 근데 지금 뭐 이 행사장을 어제 우연찮게 또 이머징 마켓 전문가 포럼이 열리면서 그 행사장에 찾았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본의 아니게 40분간 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 키워드를 3가지를 꼽았는데요. 이머징 국가와 인구 구조의 변화 환경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머징 국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보이고 있는데 버블이 이미 온 게 아니냐. 뭐 좀 그런 의견도 있지만 버블은 아직 아니다. 이머징에서 지금 계속 활력이 나오고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고 네. 투자의 키워드로 삼아라. 이런 조언을 했고요. 그 밖에도 인구 구조의 변화나 전기차 같은 환경산업도 변화를 받아들여서 좀 투자의 키워드로 삼아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뭐 말씀은 참 좋은 말씀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 증시 어제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좀 긍정적인 부분이 기대되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발 센 증시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장이 전개될지 예상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